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어떤 낯선 수열이 나와 있고 그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선생님 여기에다가 배경 지식, 좀 이렇게 단순 개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좀 몇 분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 건너뛰고 그냥 이 문제 풀이를 듣겠다 하면은 그 이제 영상의 타임라인 부분에 그냥 11번 풀이라고 되어 있는 그 시간대로 건너뛰어서 넘어가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쌤이 앞에 문제에서도 계속 수열의 합을 구할 때 그 수열이 어떤 종류의 수열인지를 파악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되짚어 보려고 해요. 먼저 주어진 수열이 알고 보니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죠.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등비 수열 또 역시 공식이 나와 있어서 합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수 또는 자연수의 제곱 또는 자연수의 세제곱 같은 형태도 앞에 시그마 붙이면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앞에 문제에서 좀 빠뜨렸는데 사실은 한 가지 더 유형은 그 이제 이 유형도 수열의 합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고 하니 바로 위에 거를 역수를 취한 건데요. 이제 분자가 어떤 상수 근데 K에 대한 1차식이나 2차식이나 3차식이나 이런 다항식의 분모에 내려가 있어요. 자, 이런 식의 형태, 이런 식의 분수함수 형태 지금 딱 나와 있는 이 상태죠. 그죠? 이런 식도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11번 문제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 문제에서는 요 4번을 빠뜨렸기 때문에 지금 추가를 하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또는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골 또는 자연수의 거듭제곱골 분의 어떤 상수 이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해 놓은 물론 앞에 약간의 상수가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요 앞에 것들을 응용을 해서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요런 거는 앞에 시그마 붙이고 전개를 하면은 각각을 따로 구하는 과정에서 위에 공식들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크게 이것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되겠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기타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극소수 또는 일일이 해보면 되는 그런 종류의 좀 희귀한 수열의 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열의 합 문제를 풀 때에는 이 중에 어떤 케이스에 지금 해당이 되는 문제인지 파악을 하려고 하시고 지금과 같이 분수 형태의 수열의 합을 구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3차식 분의 1 주고 합을 구해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1차식 분의 1로 1차식 분의 1 이렇게 보니까 세 개가 다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분모를 1차식으로 쪼개라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1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또 2차식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제 레고 블럭이 이렇게 3개가 있으면은 톡톡 쪼개듯이 3차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쪼개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차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쪼개려면은 몇 차식 곱하기 몇 차식으로 해야겠어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야겠죠. 자, 인수분해 하고 난 뒤에 쓰는 것이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분수 분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는 부분분수 분해 공식으로 쉬운 식으로 쪼개가지고 문제를 풀더라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야 하면은 지금 11번 문제를 보시면 되세요. 자, 사설이 길었고 이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부분분수 좀 전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거야. 하고 나면은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쪼개줄 겁니다. 그래서 이 형태로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형태의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쓰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주겠습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3k-2 곱하기 3k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쓰면은 시그마 K 이꼴 1부터 10까지. 분자의 3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여기는 3K-2 곱하기 3K 플러스 1. 자, 이렇게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개의 식 곱하기 분해, 어떤 상수. 자, 이렇게 표현이 된, 그러니까 여기서 대문자 AB로 쓴 것들은 모두 식을 의미를 하는 거고, 소문자로 쓴 것은 상수를 의미하는데, 식이 분모에 내려가 있는 경우, 이제 분모가 두 개 이상의 식의 곱셈으로 표현이 된 경우, 이렇게 분해를 시켜줄 수 있는데, 그 공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더라? B에서 A를 뺀 거 분해, 이제 상수 원래 있던 K 그대로 적어주고, 괄호를 크게 열고, 이게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것이, 여기는 어차피 상수가 될 테니까, 중요한 건 부분분수 하나, 그리고 부분분수 둘. 이 두 개가 곱셈이나 나눗셈이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한마디로 이제 곱하기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던 것이 톡 떨어뜨려졌죠. 자,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이 공식의 A에 해당하고 이만큼이 공식의 B에 해당하고 얘가 이제 K에 해당이 되니까 부분분수분의 공식을 써주면 자, 그대로 B-A 할게요. B에서 A 빼면은 3 남죠. 분의 상수 K 그대로 적어주고 괄호로 크게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제 3분의 3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3K 마이너스 2 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분수로 분해가 잘 되었죠. 어디가? 이 한 덩어리의 분수가.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K 이꼴 1부터 10까지 3K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제 차근차근히 K에다가 1부터 10까지를 그대로 대입을 해주겠습니다. K에다가 1을 대입을 한 것은 여기 K에다가 1 대입하면은 1분의 1이니까 1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K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되는 걸 알 수 있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K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7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됩니다. 다 해볼 수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K에다가 9 집어넣은 거랑 K에다가 마지막으로 10 집어넣은 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K에다가 9를 집어넣으면은 27, 25분의 1 마이너스 28분의 1.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28분의 1 마이너스 31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잘 보면은 없어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게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없어지겠죠. 플러스 7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도 지금 이 규칙성을 보호하건대 없어질 거야. 뭐랑? 여기 선생님이 생략했지만 뒤에 사실 있을 10분의 1과 생략이 되겠죠. 자, 그리고 항상 이렇게 없어지는 거는 소거를 하는 것은 여기 왼쪽 끄트머리에 이제 남은 것과 오른쪽 끄트머리에 남은 모양이 항상 대칭적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왼쪽에서 첫 번째 항만 살아남았죠. 그러면 오른쪽에서도 첫 번째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대칭성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 했으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자, 그래서 왼쪽에 끄트머리 하나만 남았다? 그러면 오른쪽에도 항상 끄트머리 하나만 남더라. 이런 식으로 왼쪽만 보고 식의 오른쪽 끝을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남은 것만 적어보면 1-31분의 1이 되어서 답은 31분의 30이 되겠죠. 정확하게 없애주는 거. 그리고 2차식, 3차식 분의 상수. 2차식 분의 상수.
3차식분의 이건 좀 어려운 케이스지만 상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더라? 다 인수분해 통해서 1차식들의 곱으로 쪼개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부분분수 분해 공식을 써서 다 떨어뜨려 주더라. 자, 요거 기억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2번 12번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첫 번째 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번째 항과 바로 옆에 있는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 항, 처음 몇 개 항, 그리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이러한 수열을 뭐라고 하더라?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수열은 정확한 일반항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귀납적으로 이렇게 귀납적인 방식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습니다. 애초에 n번째 항은 항상 이러한 식을 따릅니다 라고 땅땅땅 정의를 해준 이러한 수열을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일종의 연역적으로 정의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지금과 같이 결론은 말을 해주지 않지만 즉 AN이 정확히 무슨 식이다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 대충 처음 거는 5고 두 번째 거는 3인데 n 플러스 1번째는 AN에다가 뭐 2를 뺀 거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것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 조금 더 다루기 어려운 귀납적 정의 방식의 수열을 이제 문제를 내겠다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수업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한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은 함부로 일반항을 구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겁니다. 가끔씩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는데 위험하게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일반항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수열 처음 공부할 때 수열은 일반항만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항을 가끔 구하기 힘든 수열이지만 문제를 풀려면은 이제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애초에 일반항으로 제시하기가 힘들어서 귀납적으로 정했는데 그걸 여러분이 일반항을 구했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이 수열을 내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을까 시도를 해보고 그게 안 되면 좀 잽싸게 포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뭘 시도해야 되느냐? 이걸 중요하게 강조를 했었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같은 경우는 처음 몇 개 항을 직접 구해봐라. 노가다로라고 말하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겠죠. 제일 와닿죠. 직접 노가다로 그냥 생짜배기로 구해봐라 몇 개. 근데 이 몇 개라는 것을 보통 10개, 11개를 다 시키진 않습니다. 심지어는 뭐 2024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실제로 뭐 2000번에다 계산하란 말입니까? 아니죠. 보통은 한 6, 7번 정도 맥시멈 최대 일일이 구해보게 노가다 작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보니까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주고 딱 6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죠. 그래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보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키는 대로 풀어보도록. 여러분이 맨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일반항 안 나와 있네. 처음 거 나와 있고 이웃한 것끼리 관계식 나와 있네.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네. 그러면 일일이 몇 개 구해봐야겠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야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처음 몇 개, 6번째 항까지 일일이 한번 구해봅시다. 첫 번째 항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여기에다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가 A2가 되겠죠. 그래서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은 자, A2는 1분의 3 곱하기 A1 이렇게 되겠죠. 자, 또 노가다로 직접 집어넣는 방식으로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3는 2분의 4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중간에 일일이 다 해보셔도 돼요. 해보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6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5분의 7 곱하기 A5가 되네요. 원래는 이거 다 해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중간에 조금 생략을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고 요 식들을 다 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곱해줍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왼쪽은 왼쪽끼리, 그리고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좌변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것들을 다 곱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 있는 숫자들 다 곱해주고 거기다가 A1, A2 해가지고 A5까지 곱해준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A1부터 A5까지의 곱과 여기 우변에 내려올 저 빨간색 A1부터 A5까지의 곱이 약분이 돼서 상쇄가 되겠죠. 이제 그러느니 처음에 어떻게 곱하자. 그냥 A1, 좌변에 있는 A1, 우변에 있는 A1 하나씩 없어지는 걸로 이렇게 A2는 A2끼리 없어지고 A3는 A3끼리 없어지고 그다음 여기 있는 A5도 왼쪽에 있는 요 위에 있을 A5랑 상쇄가 돼서 없어지겠죠. 요거는 앞에 문제에서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좌변에 남은 것은 A6 하나만 남고 우변에는 A 모시기는 하나도 안 남죠. 숫자들만, 녹색만 다 남죠. 그래서 1 곱하기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규칙성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5 곱하기 4분의 6 곱하기 마지막으로 5분의 7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차곡차곡 약분되는 거 다 없애주면 됩니다. 똑같은 숫자만 보이는 대로 다 없애주면 돼요. 그럼 이게 끝이죠? 그러면은 2분의 42 해서 답은 21이 됩니다. 선생님 설명은 길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귀납적 정의네. 일일이 구해봐야지. 그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는 문제이고 제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자연수에 관한 모든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단 두 가지 방법으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명제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참임을 증명하여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n 값이 1일 때의 명제 얘가 참이고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참이고 3을 집어넣어도 참 이걸 일일이 다 보여야 돼요. 끝이 없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n 값이 1일 때의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럼 증명하고 나면 얘가 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n번째 명제가 이면입니다. 가정입니다. n번째 명제가 무조건 참임을 증명하여라가 아니라 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참이면 n번째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그러면 바로 그 다음 것도 참이다. 이 사실 자체를 증명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증명이 된다면 n번째가 참일 때 그 다음 것도 참이 되니까 얘도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참이 되니까 얘도 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참이 되니까 그 다음 네 번째도 참이 되겠죠. 연쇄적으로 모두 다 참이 되겠죠.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의 핵심은 이 두 가지가 참이라는 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2번을 보이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죠. 첫 번째 P 여기 좀 K라고 좀 고칠게요. 교과서 표현대로. 자, 해야 될 것이 바로 요거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K번째 명제가 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라고 가정만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고. 다음 두 번째는 자, 얘가 참이야. 그러면은 이게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학적 귀납법에서 학생이 해야 될 과제는 첫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참이냐. 그 다음에 k 집어넣은 게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럴 때 k 플러스 1번째가 참이라는 거 증명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앞에 교과서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 명제가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것은 없고 2를 집어넣는 것부터 성립함을 보여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제일 작은 자연수 값을 다 2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 자세한 문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 익혀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하나, 둘, 세 개만 함으로써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완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3번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이 미리 3단계, 방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3가지를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n이 1일 때 좌변을 적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 우변을 적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죠. 자, n 값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의 세제곱 되지. 사실상 여기 1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좌변은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에다가 1,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곱하기 2의 전체 제곱이 돼서, 이거는 그냥 1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똑같죠. 그 말은 좌변과 우변이 어떻다? 다 같다. 따라서 n이 1일 때 이 같다라는 것이 성립한다. 주어진 명제가 성립한다. 자, 1번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1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는 요 말 그대로 수학적인 식으로 표현만 해주면 돼요. 한마디로 n 값에다가 k를 집어넣으면 요 끄트머리가 k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참이라고 가정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적어 볼게요. 라고 가정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n 값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함을 보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성립하려면은 좌변은 1 세제곱부터 연속적으로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까지 더한 것이 돼야겠고, 우변은 여기다가 k 플러스 1, 여기도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녀석이, 그럼 이제 얘가 될 텐데, 이거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주장이라고 적겠습니다. 나는 이걸 지금 보여야 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었다고 해서 이게 참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게 참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이게 참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적절하게 어떤 식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 자, 일단 최대한 왼쪽부터 비슷하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뭐만 더하면 돼?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기억에다가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을 더해 봅시다. 하고 요건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좌변은 1의 세제곱부터 k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까지 더한 게 되고, 우변은 여기에다가 이걸 더한 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참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 여기다가 k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변을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전개를 하면 4분의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여기도 이제 통분을 해주면 4로 통분을 해주면 4분의 4 곱하기 k 플러스 1의 세제곱 되겠지. 그래서 얘를 좀 묶어주겠습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4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k제곱만 남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곱하기 k 플러스 1만 남네요. 맞죠? 그렇죠. 정리를 하면은 4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그대로 두고 요 괄호 앞만 정리를 하면은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이거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죠.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죠. 그래서 제대로 적으면은 4분의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자, 아까 우리가 뭐를 보이고 싶었냐면 쌤이 지웠는데 목표가 뭐였냐면은 여기 n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게 참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자, 이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게 목표였는데 얘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우리 목표대로라면은 우변은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는 이거여야 돼요. 근데 두 개가 모양이 어때? 비슷해 보이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은 저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전체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래서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나타내니까 이제 결론이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다 끝이 났습니다. (1번) (2번) (3번은) 모두 충족을 했으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다소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오히려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게 반전입니다. 그냥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규칙을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 해보면은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선생님은 읽어보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규칙이 하나 더 있어요. 위에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으려고 한다.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2, 3, 4번 붙여서 이 4개의 규칙을 만족하는 그 상자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문제를 여러 번 읽어보셔야 하긴 합니다만은 그냥 1, 2번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전체 귤 개수가 200개다. 이거 말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살짝 무시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은 모든 상자에는 적어도 귤 1개라는 말은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빈 상자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을 그냥 이렇게 길게 적어 놓은 것 뿐이라서 3번도 그래 뭐 빈 상자 없게 하지 뭐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상자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다르게 해달라는 말은 예를 들어 상자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너도 2개, 너도 2개 들어 이런 상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귤의 개수가 모두 서로 다른 자연수가 되게끔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시키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상자 안에는 일단 귤이 뭐 몇 개 있다고 할까요? 뭐 하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상자를 1번 상자라고 붙입시다. 이름을. 자, 2번 상자에는 귤이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일은 안 된다고 했죠. 4번에 의해서. 그래서 2개가 들어가도 되고 사실은 3개가 들어가도 돼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개를 안 넣으면 이제 2개짜리인 상자가 없이 2개를 넣어도 되는 상자에다가 갑자기 3개를 넣어버리면은 상자를 너무 아껴 쓰는 거죠. 우리는 상자를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많은 상자에 넣어야 되거든요. 2개가 들어가도 되는 거를 막 4개, 5개를 넣어버린다. 2개짜리를 안 만든다. 그러면은 상자를 지나치게 아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은 숫자를 많이 담아야 됩니다. 최대한 2개만 들어간 거, 3개만 들어간 거 이런 귤 상자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각 상자마다 서로 다른 자연수 개수만큼 이거 이제 개라고 붙일게요. 서로 다른 자연수 개수만큼 차곡차곡 넣으라는 뜻입니다. 그걸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한 거예요. 자, 하다 보면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대 뭐 n개 들어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거는 n번째 상자가 되겠지. 하고 이쯤 해서 그냥 총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간 귤 개수, 두 번째 상자에 들어간 귤 개수, 세 번째 상자에 들어간 귤 개수, 마지막으로 n번째 상자에 들어간 귤 개수 다 더하는 게 되겠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더라?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자연수만 순서대로 차곡차곡 더한 거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로 구하더라. 그죠? 그래서 요만큼은 그냥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단 이 총 개수가 귤의 총 개수 얼마? 200. 이 귤의 총 개수보다는 당연히 작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귤이 200개밖에 없는데 상자 안에 교수가 200개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딱 200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풀면은 n이 자연수가 안 나옵니다. 귤을 잘라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쉬운 대로 전체 귤 개수보다 작게는 허용을 하자 이렇게 담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면은 2차 부등식이네요. 그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아마 이렇게 대부분 풀 겁니다. 이까지 풀었더라 하더라도 n 곱하기 n 플러스 1은 400보다 작거나 같다.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0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우리는 지금까지 2차 부등식을 늘 인수분해를 해왔거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려고 막 예를 쓸 겁니다. 누가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수분해가 아니라 어차피 여기 n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연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대충 200 근처만 되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우면은 그냥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양변에 2를 곱해서 4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최대 근접하는 자연수를 골라보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도 돼요. 그럼 접근해보면은 n에다가 한 20 한번 대입을 해볼까? 그러면 좌변은 20 곱하기 21 되니까 400보다 작거나 같지 않죠. 그래서 20은 만족이 안 되고 그럼 n은 그보다 좀 작아야 되겠네. 19를 대입을 하면은 19 곱하기 좌변은 19 곱하기 20이 되고 이거는 380이 되어서 400보다 드디어 작거나 같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최대 n의 최대값은 19입니다. 기억을 우린 지금 인수분해나 2차 부등식 푸는 법을 전혀 사용을 때려 맞췄죠. 그죠? 이렇게 가끔은 자연수, 변수값이 자연수일 때는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것도 유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가 사실은 19번째 상자였던 거고 얘 안에는 이제 총 19개의 귤이 들어갔던 거지. 근데 알고 계시죠?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귤은 다 더해도 2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치? 이거 아까 합이 380이었거든. 귤 전체 개수는 400개인데 모자랍니다. 근데 그 모자라는 것도 어떻게든 상자에 담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고민하는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쌤이 귤이 딱 보자. 몇 개 남았노? 400개에서 중간에 실수 하나 한 개 있어가 좀 정정 좀 할게요. 우리가 이 부등식을 간편하게 풀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했었죠. 그러다 보니 귤 전체 개수는 200개인데 선생님이 마치 귤의 전체 개수가 400개인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은 이거죠. 이 값은 요 식만 보세요. 이 식만. 이걸 만족하는 최대 n의 값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이 19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n 자리에 19를 대입하면 계산 결과가 19 곱하기 20 나누기 2니까 190입니다. 여기 있는 귤 개수는 지금 상자 안에 들어간 귤 개수는 총 190개입니다. 그럼 전체 200개보다 몇 개 모자라냐면 딱 10개가 지금 상자 안에 못 들어가고 방황하는 귤입니다. 그죠? 이 상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래요. 지금 이렇게 19개의 박스가 있고 각각의 이제 1개짜리부터 19개짜리 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총 귤의 개수는 지금 190개고 전체 귤은 원래 200개니까 10개가 박스 안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자, 여기에다가 이 박스 중에 아무거나는 아닌데 이 박스 중에 10개를 골라서 이제 나머지 방황하는 10개를 속속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너는 여기 들어가라, 너는 여기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사실 요까지만 설명 들으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스스로
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고민을 하십시오. 하고 이제 영상을 지금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만약에 귤 10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여기다가 한번 귤 하나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분명히 총 몇 개 돼? 2개 되지. 근데 어떤 상자에 2개, 또 어떤 상자에 2개 이렇게 귤의 개수가 같은 상자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건 4번 조건을 위배하는 거죠.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지 말고 반대로 제일 끝에 19개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귤을 1개 집어넣으면은 이게 최종 몇 개가 돼요? 20개가 되지.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중복되는 개수가 없죠. 귤의 개수가 20개인 상자는 없잖아요. 그지?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조건들을 만족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귤 10개 중에서 하나는 넣고 나머지 9개가 남았는데, 그럼 나머지도 어디서부터 차곡차곡 채우면 돼? 귤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차곡차곡 1개씩 더 넣으면 되죠. 그럼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요렇게가 9개니까 10번까지 해야 10개 되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귤의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 해가지고 9개까지 되고, 그 다음에 10개짜리 귤 박스는 없고, 11개, 12개, 13개 이렇게 해가지고 20개까지 채워지겠죠. 하면은 귤 200개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귤 200개가 위에 있는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서 그 이제 박스에 들어가는데 박스가 총 몇 개가 쓰였다? 19개가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총 19개의 박스가 쓰인다 라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